일본의 여름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좀 오래가는 메이크업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피부 화장하시면 거의 뭐 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크터치랑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이 아이섀도우 8월이나 9월 정도에 출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쁘게 무너지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예쁘게 화장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혜림쌤입니다. 곤방와今日は私の夫が不在です。だから日本語の準備ができませんでした。すみません。 번역기를 약간 도움받아서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없어서 일본어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공부를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무즈카시 데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의 첫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기반해서 영상을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일본의 여름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좀 오래가는 메이크업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피부 화장도 그렇지만 색조 화장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방법 건너뛰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예쁘게 오래가는 메이크업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세요.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너 패드로 한번 결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좀 붙여놓습니다. 피부 화장이 지금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일 때잖아요. 그래서 네, 토너 패드로 결 정리를 한번 해주고 이렇게 좀 잠시 붙여놓습니다. 얼굴에 열을 내려주는 거죠. 약간 웃겨 보이지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몇 분 좀 있고 화장이 가장 쉽게 미워지는 부분은 이렇게 토너 패드를 올려놓은 채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크림을 바르고요. 메이크업 전에는 기초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바르지 않습니다. 좀 최대한 간단하게. 뭐 저는 나이트 케어도 조금 심플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무튼 이렇게 하고 당연히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선 제품을 발라야겠죠?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바이오 힐보 선 제품의 다른 버전인데요. 선 세럼입니다. 흐르는 형태의 가벼운 선 세럼인데 이걸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발렌티노 뷰티의 쿠션이에요. 메쉬 소재의 쿠션이고요. 제가 쿠션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게 좋아하는 제품이고 옛날에는 꼭 파운데이션 써야 메이크업이 오래가고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쿠션도 너무 좋아지고 또 저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이 아쿠아 퍼프. 일본 채널에서는 많이 안 보여드리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저의 베이스 치트키입니다. 이거는 물에 적셔서 쓰는 아쿠아 퍼프인데 왜 그냥 파운데이션 스펀지 중에 아쿠아 퍼프 되어 있는 거 많잖아요. 물에 적셔 쓰는 거. 그거의 퍼프 버전으로 만든 거고 좀 이렇게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되게 빠르게 예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퍼프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8월 정도에 저희가 올리브영 오프라인에 입점하기로 했기 때문에 8월 정도부터 여행을 오시면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팡팡팡팡팡. 왜 제가 이렇게 아쿠아 퍼프를 쓰냐? 이게 베이스라는 게 공든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바닥부터 쫙쫙 붙여서 차곡차곡 쌓아야 우두두둑 무너진다는 느낌이 없이 지속력이 높게 베이스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슬렁슬렁 얹으실 경우에 베이스가 금방 미워지고 요즘같이 특히 땀이 나면 더 쉽게 금방 미워진단 말이죠. 아쿠아 퍼프 쪽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밀착감이 좋아요. 커버력이 높게 쌓인다기보다는 똑같은 제품이어도 더 얇게 더 강하게 밀착되게 발리는 게 장점이자 특징입니다. 이걸로 이마랑 눈두덩이 쪽만 깔아주세요. 눈두덩이 쪽에 착색이 심하지 않으시다면 눈두덩이에는 최대한 많이 베이스 제품을 올리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눈두덩이에 착색이 심하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항상 쓰는 이 어반디케이 프라이머 중에 에덴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아이보리색의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깔고요. 이 상태에서 눈화장 하는 겁니다. 되게 낯서실 수도 있지만 고객님 해드릴 때도 여기 나비존 쪽을 항상 마지막에 해드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피지 과다 화장이 가장 먼저 밉게 무너지는 부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합니다.
최대한 늦게 해야 최대한 오래가지 않겠어요? 베이스를 다 해놓고 눈 화장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여기를 치거나 아이섀도우가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서 그 사이에 베이스가 망가지는 느낌? 이런 게 싫어서 제가 늦게 합니다. 특히 피부 화장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근데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누구 가까이서 많이 만나기로 했어. 이러면 더더욱 피부 화장 가장 마지막에 하고요. 꼭 그 사이에 이렇게 토너 팩 같은 거 해줍니다. 조금이라도 열감을 내려준 상태에서 피부 화장을 하는 것이 피부 화장이 가장 예쁘게 오래갑니다. 오늘은 이 아이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출시가 되었고요. 밀크터치가 워낙 일본에서도 사랑받는 브랜드잖아요. 밀크터치랑 같이 협업해서 나오는 이 아이섀도우 8월이나 9월 정도에 출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호스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우리 한국 분들도 지금 이 채널을 봐주시고 하니까 제가 또 한국 분들도 참고하시고 일본 분들도 참고하시고 하라고 두 개 같이 사용하는 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를 깔 때는 이 컬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넓게 깔아주고 제가 왜 교차해서 쓰는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웜한 베이스에 살짝 쿨 브라운 같이 써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 조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영은 지금 여기 아랫줄로 넣을게요. 너무 땀이나 뭔가 유분이 지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펜슬을 써도 잘 번지진 않는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리퀴드 제형을 써볼까 합니다. 촬영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저도 굉장히 더운 게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요. 얼굴이 붉어졌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렷함을 잡아줄 수 있는 리퀴드 라이너 1차로 사용해주고요. 이건 릴리바이 레드라는 브랜드의 되게 내추럴한 발색이 되는 라이너예요. 방금 점막을 채운 제품이랑 비교해보면 선명도가 이 정도까지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걸로 전체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좀 더 또렷하게 하고 싶다, 좀 더 디테일하게 눈을 좀 확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점막 정도는 좀 또렷한 걸로 잡고 대신에 꼬리 쪽에 라인감이 너무 선명한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내추럴한 마무리를 줄 수 있는 라이너를 쓰는 거 좋아해요. 여기 끝에 꼬리 이렇게 너무 찍 이 느낌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서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런 짜잘짜잘한 디테일에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 프라이머를 동일하게 언더에도 꼭 발라줘야 됩니다. 굉장히 소량만 덜어서 저는 면봉으로 많이 바르거든요. 여기 이렇게 끝에 번지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꼼꼼하게. 왜냐면 손가락 끝은 좀 투박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 발라요. 눈에도 막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 저처럼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은 이 아이 프라이머가 렌즈에 묻으면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히 구석구석 여기 눈물샘 있는 부분부터 끝에 잘 번지는 데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양을 절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소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밑에 좀 지저분한 착색 살짝만. 요즘에는 애교살 확 뽐뽐하게 하는 게 좀 트렌드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눈 밑에는 항상 이렇게 좀 납작한 쉐입의 브러쉬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고발색 뭔가 이런 느낌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엔 좀 이렇게 총알 형태의 브러쉬가 좀 더 흘렁흘렁하게 발려요. 흘렁흘렁 번역하기 너무 힘들려나? 아무튼 그래서 애교살에도 너무 펄감이 강하지 않은 버전으로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 섞어서 되게 미세한 또 펄감이 있어서 애교살에 쓰기도 괜찮거든요. 두 가지 컬러 다. 이렇게 가볍게 쓸어주듯이 색감을 가볍게 넣어준다. 이런 느낌. 또 이런 더 작은 총알 이용해서 삼각존에 이렇게 해줍니다.
속눈썹 이제 할 건데요. 아날로그한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요즘에 히팅 뷰러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나오던데 그냥 뷰러 이렇게 직접 히팅해서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히팅 고데기의 매력에 제가 아직 빠지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 선호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나가서만 습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이 공간도 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또 금방 처지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습할 때는 한쪽씩 합니다. 한쪽씩. 그리고 웬만하면 속눈썹을 붙이는 게 낫다. 이 속눈썹은 인조모이기 때문에 파마가 갑자기 풀리거나 하지 않아요. 이 컬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처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각도만 좀 들어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마스카라 하시는 것 보다는 속눈썹 길이와 비슷한 9mm짜리 속눈썹을 가지고 왔는데 저번 편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렇게 각도를 들어서 풀을 바르세요. 이렇게 해서 속눈썹이 최대한 안 처지게 붙여줍니다. 마스카라는 제가 항상 이 페리페라 심플레인 마스카라 쓰고 있는데 제가 써본 것들 중에 가장 처짐이 적다고 생각해서 이거 맨날 쓰고 있는 거랍니다. 저도 엄청 잘 처지는 속눈썹이라서 마스카라 선택에 약간 예민하다면 예민한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마무리 뷰러를 좀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히팅을 해서 이때는 마스카라를 발랐기 때문에 잘근잘근 이렇게 하시면 속눈썹이 떨어지거나 좀 안 예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한 번만 찝어줘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은 속눈썹이 웬만하면 처지지 않고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반대쪽 눈도 얼른 하고 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요. 눈썹 그리기 전에는 파우더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도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이번에 네트코스메인가 거기서 케이트, 돈키호테에서 한 것 같아요. 케이트의 페이스 파우더 베이스 제로라는 파우더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진짜 완전 좋아요. 기왕이면은 투명 파우더를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베이스가 무너지거나 좀 미워지기 시작할 때 이렇게 투명하게 올려놓은 애들이 훨씬 예쁘게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마랑 여기 눈썹 꼬리 쪽 잘 지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꼬리 쪽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에스쁘아에서 새로 나온 아이브로우 같은데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금 이걸 써보고 있어요. 근데 컬러도 너무 예쁘고 진한 정도, 발색 정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저는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거 좋아하고 약간 빡빡 그어야 될 정도로 발색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유분기가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쭉쭉 미끄러지듯이 그려지는 그런 제품일수록 금방 지워져요. 땀이나 유분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조금 하드하게 나오는 펜슬류들이 조금 더 그래도 지속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파우더랑 왁스의 중간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브로우 쉐이퍼도 살짝 해주고 아이브로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마무리해주고요. 다시 피부 화장. 저도 요즘에 여러분들께 제 피부를 보여드리기가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모공이 엄청 커져 있는데요. 피지와 모공이 너무 발달했다. 부끄럽습니다. 하즈카시 데스. 아까처럼 이렇게 수분크림 가볍게 발라주고요. 근데 저는 평소에 각질 관리랑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피부 화장이 쉽게 미워지는데 굉장히 많이 일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화이트헤드나 피지 관리 이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오지 않게 관리 미리미리 해두시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너무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저도 넓은 모공이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좀 커버할 수 있게 피부 화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 발랐던 선세럼을 또 발라주고 특히 기미나 주근깨가 잘 생기는 이런 윗 광대 부분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가볍게 퍼프로 두드려서 밀착시켜주고요. 항상 이 퍼프는 물기가 최대한 안 나오게끔 꽉 짜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또 베이스가 안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마르기 직전 정도의 느낌 정도 컨디션 유지해 주시면 좋아요. 굉장히 귀찮죠? 네, 이렇게 귀찮아야 화장이 잘 됩니다. 네, 아까 썼던 발렌티노 쿠션으로 넓은 부위부터 점점 좁은 부위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모공이 있는 부분은 약간 이렇게 쓸어주면서 두드려주세요. 모공을 이렇게 좀 채워준다는 느낌. 근데 저는 그걸로도 안 되는 모공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하게 모공을 채워줘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은 브러쉬를 같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브러쉬로 한번 쓸어주고 두드리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모공이 진짜 한 모공 하는데 이 발렌티노 쿠션 같은 경우에 입자가 굉장히 좀 얇은 편이라 웬만하면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괜찮게. 홍조 심한 부분들은 한 번 정도 더 레이어링을 해서 약간 커버되게끔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특히 이 발렌티노 쿠션이 광채 쿠션이에요. 약간 수분감이 있는? 근데도 지속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름에도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이나 화이트헤드가 되게 심하신 분들은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잘못 올리셨을 때, 시간 지났을 때 하얗게 좀 몽글몽글 뭉친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나는 몽글몽글 화장이 잘 뭉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수분감이 있는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잘 쓰는 방법인데, 노즈 쉐딩 할 때 리퀴드 제형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모공이 워낙 커지고 이렇다 보니까 어떤 날은 쉐딩을 딱 그었을 때 모공이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게 짬짬짬짬짬 하면서 더 부각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슬프게. 그런 때는 이런 리퀴드가 훨씬 나아요. 되게 매트한 파우더만 쓸 줄 아셨죠? 리퀴드로 이렇게 요즘 굉장히 빠져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리퀴드로 코를 한번 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전체 쉐딩도 하긴 하는데, 저는 평소에 내 피부보다 살짝 밝은 이런 베이스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붉은기가 많거나 트러블이 많은 얼굴 안쪽만 깔아줘요. 그러면 이미 입체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처럼 이렇게 땀 줄줄 흐르고 할 때는 좀 쉐딩을 생략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일본 갔다가 에토코스메에서 구매한 디올 블러셔인데요. 449번 컬러입니다. 한국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체크를 안 해봤어요. 의외로 한국에 있을 때는 백화점을 진짜 잘 안 가게 되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집 가는 길에 딱 있는 백화점에 디올 뷰티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옛날에는 가서 구경하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엔 많이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행 가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 디올엔 있는데 한국엔 없고, 한국 디올엔 있는데 일본엔 없고, 이런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올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구경할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글로벌 브랜드의 입점 제품들 구경하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치만 사실 이게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 컬러.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예쁘다. 449번. 콧등까지 연결을 해주면서 약간 발그레한 느낌 줄게요. 또 이게 알죠? 내가 진짜 더워서 땀나서 발그레해지는 거랑 블러셔로 발그레 넣는 거랑 달라요. 이제 눈화장을 먼저 하고 피부 화장을 나중에 할 경우에 꼭 마무리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애교살 아래로 피부 화장 했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이 처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교살에 썼던 섀도우 한 번만 좀 쓸어줘도 좋고요. 나는 애교 그림자 넣는 거 너무 좋아해 라고 하시면 이 단계에 그림자를 넣어주세요. 아쯔이! 이렇게 하고 하이라이터를 안 했네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클레드보 롯데 하이라이터인데요. 예쁘죠? 약간
약간 이렇게 화이트 빛이 많이 도는 좀 청량한 느낌의 하이라이터이고요. 여기도 막 땀이 흘러. 하지만 나의 화장은 실패하지 않았어. 파우더를 또 해줍니다. 요즘에 이렇게 퍼프로 하는 거에 좀 빠져가지고요. 여기 콧망울부터 여기 부분 유분 많이 올라오면 진짜 밉잖아요. 여기 위주로 파우더 처리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다 하면 너무 매트한 너무 가면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위별로 좀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코에도 살짝만 합니다. 코에 파우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약간 코봉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코는 가볍게 하고요. 코에 올라오는 유분을 좀 그냥 가볍게 즐기는 편입니다. 근데 코에 올라오는 유분보다 이 콧망울 이쪽에 올라오는 게 미워서 더 미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 립펜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반디케이 24/7 립펜슬인데 네이키드라는 컬러이고요. 이게 또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제가 원하는 퍼펙트 컬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노란빛이 좀 많이 도는 느낌인데 사실 일본 분들은 노란빛이 많이 도는 립이나 뭔가 색조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옐로우기가 많이 도는 립이랑은 조합이 진짜 예쁠 것 같고 저는 조금 여기에다가 저희 아이섀도우 있죠? 요거랑 요거를 섞어요. 좀 톤 다운된 립 라이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눌러줘요. 화면상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 좋아합니다. 하고 립을 뭐 바를까? 요거는 제가 또 일본에서 사왔던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101번이에요. 이건 한국에 없고 일본에만 나오는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뻤어요. 링큼 사왔죠. 근데 뮤트한 피치? 로즈? 피치빛도 들고 로즈빛도 살짝 감돌지만 굉장히 컬러는 뮤트한 이 명도와 채도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이 컬러 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술을 바른 다음에 블러셔를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살짝 터치. 오늘 색조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이제 픽서 꼭 뿌려주는 편인데요. 어반디케이 제품 가장 좋아하고요. 이거 말고 보라색 제품도 되게 좋고 내가 극지성이다. 줄줄줄줄줄 기름이 흘러 넘친다 하면은 보라색, 찐보라색 오리지널 버전도 좋고 제가 파우더를 꽤 많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깡깡하게 매트하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옐로우 컬러의 픽서를 뿌립니다. 이건 좀 촉촉한 버전이에요.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부채질을 해줍니다. 시끄럽나요? 스미마생. 이렇게 최대한 멀리서 분사해주시고 2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정도로 피부 화장 하시면 거의 뭐 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크업이 사실 여러분 하나도 안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제품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무너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쁘게 무너지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예쁘게 화장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철통 커버할 거야 철통으로 막 금방 지워지니까 내가 두껍게 올려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최대한 피부와 쫙 베이스 제품이 밀착될 수 있게 많은 양 한 번에 올리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 속눈썹 붙이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맞다네.